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우리가 강의를 시작한 지 두 번 했고요. 이제 이번 세 번째네요. 오늘은 그 3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요. 3장은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 기계어에는 없는 내용이고, 그죠? 고급 언어들한테 추가된 내용이라고 했죠. 보통 자료형은 이제 메모리의 크기에 해당하는 문법이고, 이 메모리 크기를 원래 숫자로 적어야 되는데 숫자로 적다 보면 실수라는 걸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앞에 한 번에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법 중에 하나가 자료형입니다. 그쵸? 이 자료형 때문에 사실 개발자들이 굉장히 편해진 것도 있고요. 편해진 만큼 구속력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자료형이 법 같은 존재입니다. 법. 그죠? 그래서 이 자료형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장하는 거지. 이걸 지켜라 라고 권장하는 거지, 안 지키면 막 큰일 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국그릇이 있고 밥그릇이 있죠.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그쵸? 보통은 예, 크기를 가지고 많이 다르죠. 그 밥그릇보다 국그릇이 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국그릇에 밥 넣어서 먹으면 안 되나요? 되죠. 어른들은 뭐라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뭐라 할 수 있는데 되죠. 그죠? 반대로 어, 국을 밥그릇에 넣어서 먹는다고 뭐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게 사실 관습 같은 거죠. 그죠? 관습 같은 거라서 사실은 이제 컴파일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 그 내용에 맞는 것, 그죠?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맞춰 쓰라는 거죠. 그래야지 낭비도 없고 문제도 안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그릇에 있는 내용을 밥그릇에 담으면 넘치겠죠. 반대로 밥그릇에 있는 내용을 국그릇에 담으면 좀 남겠죠, 공간이. 그죠? 그런 것처럼 뭐 국그릇에 있는 것을 다른 국그릇으로 옮긴다면 국그릇에 옮기는 것이 맞는 거지, 밥그릇에 옮기는 건 여러 가지로 이제 위험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넘칠 수 있다. 그죠? 넘칠 수 있다. 뭐 큰 용기를 작은 용기에 붓는 건 이제 위험하고요. 작은 용기를 큰 용기에다 붓는 건 위험하지 않겠죠. 그건 뭐 해도 상관없는데 그건 낭비만 있을 뿐인 거지 특별한 문제는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게 대부분 이 크기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다,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그죠? 뭐 국수 그릇을 막 밥그릇에 막 부어요, 내용물을. 그러면 막 다 넘치겠죠? 그런 일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이 기계는, 기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잘못된 명령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명령 기반의 기계다 보니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잘된 명령인지 잘못된 명령인지 판단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하라는구나 하고 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잘못된 명령은 이 해석기가 걸러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로 잡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자료형인 거죠. 자료형이 다르면 일단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면 너 이거 크기가 다른데 왜 이걸 여기다 대입하려고 해? 라고 개발자가 실수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최소한으로 체크해주는 그 문법이 바로 자료형인 거죠. 그래서 자료형이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확대 해석되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기에 대한 문제, 이것을 컴파일러가, 즉 해석기가 잡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똑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형태가 다를 수 있죠. 뭐 그래서 인테저하고 플로트는 4바이트로 크기는 같지만 내용물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정수를 다루고 하나는 실수를 다루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크기는 같아도 값을 대입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서로 다루는 그 내용이 다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단순 크기만 갖고 판단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컴파일러가 자료형이라는 걸 가지고 개발자가 잘못된 크기나 성질이 다른 어떤 데이터를,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려고 하면 컴파일러가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너 왜 이거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데 사용하려고 해? 이것은 문제야
라고 이제 컴파일러가 잡아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료형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형이 원래 크기니까 숫자로 다루는 게 맞죠. 근데 이게 헷갈리고 실수하고 하니까 이제 문자로 바뀌어져 있고요. 원래는 이제 1, 2, 3, 4, 5, 6, 7, 8바이트 크기의 자료형이 다 따로 있었는데 실제로 시어너가 만들어지면서 보니까 사실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도 3, 5, 7 이런 바이트의 메모리는 안 쓴다고 보는 게 맞아요. 3바이트, 5바이트, 7바이트 이런 건 거의, 그러니까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안 쓸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쓰지도 않을 그런 크기를 매번 자료형을 부여해서 사용자들이 그 자료형을 다 외우고, 아 이번에 5바이트 써야 될까? 뭐 7바이트 써야 될까? 아 6바이트 써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높은 많이 쓸 수 있는 크기를 자료형으로 선언하고, 그럼 나머지 크기는 나중에 개발자가 스스로 정의해서 쓸 수 있게끔 자료형을 만들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자료형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형을 많이 쓰겠죠. 근데 나중에 프로그램을 좀 더 배워서 시언어를 좀 더 배우게 되면 여러분 나름대로 자료형을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시작부터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시언어는 1, 2, 4, 8바이트 크기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통 다룹니다. 제 책에서는 1, 2, 4를 설명을 했고요. 요즘 8바이트도 많이 다루긴 하죠. 근데 일단 책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8바이트 쓸 일이 없어요. 8바이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큰 동영상 파일이나 이런 걸 다루지 않는 이상은 8바이트 크기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4바이트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안 쓰는 거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안 쓰는 거 공부하잖아요? 까먹어요. 최소 3개월 이내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어차피 안 쓸 거는 나중에 쓸 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념적인 것도 쓰는 거 위주로 배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루지도 않는 거예요. 8바이트를. 아시겠죠? 그래서 1, 2, 4바이트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1, 2, 4바이트 외에 있는 것들은 특별한 이름이 없고 나중에 자기가 정의해서 쓰면 됩니다. 그럼 시언어가 이제 1, 2, 4바이트를 이제 어떻게 정의해서 갖고 있냐면 캐릭터, 쇼트, 롱 이렇게 갖고 있다고 했죠? 이미 공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그죠? 캐릭터, 쇼트, 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리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9장까지는 보셨을 테니까 한번 쭉 리뷰해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PPT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웹으로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 저장 단위는 이미 그 커뮤니티 2에서도 이야기했고 많이 나왔었죠. 비트가 사실은 최소 접근 단위는 비트이지만 최소 관리 단위는 바이트이다 이런 말을 한 거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가 메모리를 사용할 때는 비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운영체제가 관리할 때는 바이트 단위로 한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바이트는, 그러니까 1비트는 0 또는 1. 정확하게 하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 경우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비트입니다. 근데 설명을 편하게 하려고 0 또는 1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라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는 남자, 여자, 이것도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여자를 저장할 수도 있는 크기가 비트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경우가 많이 나와서 서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숫자 개념을 대입해서 0 또는 1 중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다 라고 보통 비트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되시면 그거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보면 무조건 다 비트 단위에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켜졌다, 불이 꺼졌다 이것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는 정보는 1비트면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걸 더 응용해서 쓸 때는 굳이 숫자에 맞춰 쓸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개념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수치로 딱 환산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개념을 잡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8바이트 같은 경우 보면 256이라고 적어놨죠. 한 비트가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니까 8개의 비트면 그 경우의 수가 8배로 늘어나죠.
그래서 2의 8승 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256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숫자들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2, 4, 8, 16, 256, 512, 그죠? 1024, 2048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2의 승수가 점점점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저런 숫자들이 어색하지 않고 쉽게 쓸 수 있는 숫자가 될 거예요. 그죠? 2의 8승은 256이다. 그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 밑에 내용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56이라고 해서 256가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256가지 중에 하나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로 따지면 0에서 255 사이에 있는 값 중에 한 가지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인 거지 256가지를 몽땅 다 저장하는 크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부호 비트로 넘어올게요. 자, 부호 비트는 말 그대로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컴퓨터는 이제 부호를 고려하긴 하지만 CPU 내부에서는 다 양수로 따져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수와 음수를 구분해서 쓰는 게 더 편하니까 음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부여한 비트가 부호 비트고요. 개발자들 간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개발자들이 약속을 하는 거고요. 그럼 8개의 비트 중에서 다 숫자로만 다루면 8개를 다 숫자로만 다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256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건데 0에서 255로 쓸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보비트가 없다면 그죠? 0에서 255 사이의 값 중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될 거고요. 지금처럼 왼쪽 그죠? 좌측 제일 끝에 있는 이 한 비트를 부호 비트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값이 0이면 뒤에 있는 숫자는 양수로 보겠다는 거고요. 이 값이 1이면 뒤에 있는 숫자는 음수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비트가 0 또는 1로 이미 쓰였기 때문에 나머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트는 7개밖에 안 되는 거죠.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의 7승에서 128가지의 경우를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양수 쪽은 원래는 이제 수학에서는 음수, 0, 양수 이렇게 다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되면 2비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1비트는 2가지밖에 저장을 못하니까 세 가지 경우를 저장하려면 2비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0을 양수에 포함시켜서 음수와 양수 그죠? 0은 양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이 양수에 들어옴으로 해서 숫자가 1에서 128이 아니라 0에서 127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게 양수 표현 범위가 되고요. 음수는 그죠?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은 값,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가 이제 음수 표현인 거죠. 근데 사실상 그럼 범위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양수 쪽으로 128가지고 음수 쪽으로 128가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56가지인 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범위가 음수가 추가되다 보니까 이제 마치 절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28 밑에 나와 있죠. 마이너스 128에서 127 범위니까 이게 총 256가지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호가 있느냐 부호가 없느냐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 개발자가 저 양수로 넣어놓고 음수로 읽기도 하고요. 음수로 넣어놓고 양수로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값은 양수냐 음수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절대적인 기준은 똑같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컴퓨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기준이 바뀌는 거지 저 자체의 값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1, 0, 0, 0, 0, 0, 0, 0 이렇게 8개의 비트 패턴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8개 비트 패턴.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저 값은 불변의 진리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트 패턴을 우리가 부호가 없다라고 하고 읽으면 이게 얼마겠어요? 128로 간주되는 거예요. 128. 근데 부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값을 읽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 128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수이고
음수이고 가장 작은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이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비트 패턴은 똑같은데 이 비트 패턴을 우리가 읽을 때 부호가 있다고 읽으면 마이너스 128이 되는 거고요. 부호가 없다고 하고 읽으면 1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을 잘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부분이지 물리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즉 뭐냐면 128이나 마이너스 128이나 비트 패턴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고민하고 헷갈리는데 사실은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다르다고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실력이 좀 쌓이면 지금 같은 거예요.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 마음먹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뭐 사인드라고 해서 그럼 값을 뭐 양수로 범위를 못 넣느냐? 그거 아니요. 넣을 수 있어요. 그거 뭐 언사인드라고 해서 음수 못 넣냐? 넣을 수 있어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컴파일러가 딴지 걸긴 하죠. 왜 너는 음수를 왜 언사인드에 넣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지만 그냥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음수든 양수든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비트 패턴은 똑같거든요. 내가 어떤 변수 1바이트 변수에다가 128을 넣든 마이너스 128을 넣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자리 잡는 패턴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가 있다 없다 이거는 개발자 입장인 거지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사용자가 1바이트 크기에 128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28을 집어넣든 값은 어떻게 했어요? 패턴은 똑같은 거예요. 패턴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인 거지 부호가 있다 없다는 부호가 판단은 우리 기준인 거지 컴퓨터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28이나 1바이트 기준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 128이나 128의 기준은 동일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질문하시겠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사실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질문하실 분 있으면 뭐 어떤 게 모르겠어요? 계산하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편하려고. 우리가 생각이 편하려고. 그러니까 그거죠. 부호 비트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상관없어요. 부호 비트가 없어도 컴퓨터는 연산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부호가 없으면 연산을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컴퓨터는 부호 비트 같은 거 없어도 보수 개념 이용해서 다 뺄셈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표현이 다 가능해요. 근데 그런 표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죠. 뭐 기계야 잘하겠지만 사람은 그 2 빼기 3 이런 표현을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이너스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 양수함수 다 보수 계산해서 음수를 다 뭐 양수로 다 치환해서 생각하면 힘들겠죠.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3이 편해요. 마이너스 1이 편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사실상 컴퓨터한테는 상관없는 거죠. 컴퓨터는 그냥 다 똑같이 다 양수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보수 개념을 잠깐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1바이트 메모리라고 친다면 1바이트라고 치죠. 1바이트라고 치면 1바이트는 비트가 8개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255라는 숫자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256이 안 되고요. 0이 됩니다. 왜 0이 될까요? 오버플로 생겨서 비트가 다 벗어나 버리니까. 256이라는 값은요. 1 0 0 0 0 0 0 0 0이 256이에요. 1이 지금 9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릿수가 9자리예요. 그러니까 뭘 못 쓰겠어요. 요 8개의 값만 남고요. 얘는 버려지죠. 오버플로. 그래서 값이 0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55에다 더하기 1을 하면 256이 되는 게 아니라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255에다가 더하기 1한 게 0이 된다는 뜻은 255에다가 255를 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수를 0으로 만드는 게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수학을 다룰 때 어떤 수를 0으로 만들려면 그 수랑 동일한 값을 빼면 0이 되잖아요. 우리는 수학에서는, 산수에서는. 그런데 컴퓨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즉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255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255를 빼도 되지만 1을 더해도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254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두 가지라는 거죠. 254를 빼도 되지만 모두 가능할까요? 254에다가 그쵸? 2를 더해도 이게 0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보수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그래서 컴퓨터는 음수 회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수가 필요 없거든요. 양수로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뺄셈을 한다고 칠 때 254를 빼는 게 아니라 2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음수를 회로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음수 회로 왜 만들면 더 편하지 않나요? 당연히 편하게 나겠죠. 하지만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로가 두 개가 되잖아요. 덧셈 회로랑 뺄셈 회로. 그럼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쵸? 근데 그걸 뺄셈 회로를 안 만들면 만드는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은 뺄셈 회로를 둘까요? 안 두겠죠? 덧셈 회로 갖고 뺄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컴퓨터는 뺄셈도 덧셈으로 만들고요. 곱셈도 덧셈으로 만들고요. 나눗셈도 덧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어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덧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덧셈으로 다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부호 없어도요. 다 계산이 됩니다. 보수 갖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연산하는 게 편하지는 않겠죠? 이게 편하지 않을까요? 예? 이게 편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200에다가 200은 숫자 편하다. 200 한 17에다가 이걸 0으로 만들고 싶어. 순간적으로 더하기 얼마? 이거 바로 나오십니까? 나올 수 있죠. 이건 간단한 숫자니까 나올 수 있어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17 빼는 게 낫죠.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부호 비트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런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부호 비트 예제 나오는데 뭐 이건 아까 같이 설명했죠? 동일한 패턴인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거. 그죠? 그렇잖아요. 부호 비트라고 똑같은 패턴이더라도 부호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128이라고 있고 부호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128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다 1인데 그죠? 부호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1이고 부호가 없다고 하면 255. 즉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물리적으로는 비트 패턴이 동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럼 자료형을 다룰 때 이제 자료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든 간에 사실은 자료형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원래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요. 그걸 쓰면서 이제 또 부가적인 이유가 생기죠. 자료형이 없을 땐 몰랐지만 만들고 나니까 이왕 만들어진 거 잘 지키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국수 그릇이 있는데, 그죠? 국수 그릇에 밥 한 공기, 그것도 뭐 한 2숟갈 정도 담아서 쓰면 어머니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설거지 할 거야? 하고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용기에 맞는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쓸데없이 설거지거리가 늘어날 거예요. 집에 딱 밥을 먹는데 전부 다 국수 그릇으로 밥상을 꽉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보기 좋겠죠. 반찬도 뭐 조그만 반찬도 다 국수 그릇에 담고 밥이든 뭐 물이든 전부 다 통일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상이 좁아 보이겠죠. 안 그렇겠어요? 밥상이 좁아 보일 거고 설거지할 때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그쵸? 안 그렇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메모리를 그냥 막 쓰는 건 자기 자유예요. 개발자 자유지. 하지만 그 피해는 그 프로그램을 쓰는 사용자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그죠?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만들기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양심적으로 미안하지 않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필요도 없는 데이터를 크기를 메모리 할당해서 거기에 몽땅 다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면 요즘 그런 말 하죠. 요즘 메모리가 이렇게 남아 도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로컬, 그러니까 내 컴퓨터 내에서 동작하는 메모리는 사실 좀 낭비해도 괜찮을 만큼 지금 PC가 메모리가 워낙 많아요. 하지만 메모리 관리 개념에서 왜 메모리 자료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현재 프로그램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실행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백업도 하고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쓰니까 데이터 요금 나오죠. 물론 무한요금제 쓰는 사람한테는 별로 이렇게 공감 가지 않는 내용이지만 보통 뭐 3기가 뭐 1기가 이렇게 데이터 쓰는 사람들 한번 네이버 써서 뉴스 한번 쫙 한번 보세요. 얼마 안 가면 데이터 홀라당 다 날아갑니다. 안 그래요? 그게 돈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로 보내는 데이터는 돈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한 2, 3바이트면 되는 데이터를 막 내부적으로 한 50바이트씩, 100바이트씩 이렇게 네트워크로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몰랐을 땐 몰라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프로그램 쓰겠습니까? 짜증나서 안 쓰지.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개발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프로그램에서 그게 사용자들한테 다 전가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해보셔서 그렇지 앱 중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데이터 양을 쓰는 앱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언급하기 좀 애매하지만 또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한번 리셋해 가면서 체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극악으로 데이터 쓰는 앱들이 좀 있어요. 그 정도 데이터 쓸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개발자 되더라도 그런 거 좀 생각하셔서 메모리는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메모리는 결국 돈이에요. 메모리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돈하고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메모리에 대한 생각은 확고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키 코드가 나옵니다. 아스키 코드는 말 그대로 이제 컴퓨터에 사용하는 모든 문자들 있죠. 그 문자들을 숫자하고 매칭시켜서 생각할 수,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가 문자 자체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걔는 이진수로 저장하는데 저 문자를 어떻게 저장해요? A라는 그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그 문자 코드를, 문자를 숫자화 시켜서 컴퓨터에 저장하고 나중에 꺼내올 때 그 숫자를 보고 해당 문자를 찾아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제 아스키 코드인 거죠. 뭐 이거의 기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역사에 보면 봉화 아시죠? 뭐 왜군이 쳐들어오면 그죠?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적이 쳐들어오면 그 막 이렇게 불을 이렇게 2개 올리면 뭐고 3개 올리면 뭐고 4개 올리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빨리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걸 뭐 소리친다고 안 들리니까 그런 어떤 연기나 이런 걸로 했었잖아요. 그게 다 디지털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봉화가 5개면 5비트 신호인 거죠. 신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5승계만큼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것들을 신호화 시켜 놓은 게 아스키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처음에 이제 7비트로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8비트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128가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256가지를 다루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 아스키 코드 표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보통 컴퓨터에서 문자를 표현하고 있죠. 근데 사실 컴퓨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아스키라는 것이 원래 이제 데이터 통신을 쓰는 원조 기계들이 있죠. 팩스 같은 기계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컴퓨터도 이 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코드 체계는 전부 다 이걸 쓰는 건 아니에요. 뭐 서버급에서 쓰는 또 다른 컴퓨터에서는 앱스틱이라고 해서 다른 코드를 쓰는 시스템도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환경에서는 거의 99.9% 아스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에서. 그래서 이 표를 외우시는 필요는 없는데 대충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한 저 4가지 있죠. 저 4가지 값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메뉴에 있는 0번이 널문자, 그 다음에 그 숫자 0 있죠. 숫자 0. 숫자인데 이제 문자로 표현된 숫자겠죠. 숫자 0은 48. 그 다음 대문자 A가 65. 소문자 A가 97. 이 정도만 알면 나머지 모르는 건 표 찾아보시면 되죠. 저도 표 찾아봅니다. 필요할 때.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충 이제 어떤 숫자가 어느 범위에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빨리 찾을 수 있고 연산할 때도 좀 편하니까 예, 알 수 있고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뒤에 나오잖아요. 문자 상수 배우죠. 이걸 못 외우기 때문에 문자 상수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소문자 A가 97이다 이거 알지만 여기서 뭐 소문자 Z 몇 번이에요? 바로 안 나올걸요. 뭐 저기다 26 더하면 되긴 하지만 갑자기 안 나오잖아요. 아니면 뭐 Z에 쉽지 뭐 한 P 그죠? Q 소문자 Q 아스키 코드가 얼마야? 못 바로 대답이 안 나와요. 개발자들이. 그죠? 그것 때문에 문자 상수라는 거 제공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싱글 쿼테이션을 찍으면 그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으로 바로 컴파일러가 해석기가 숫자로 변환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테이블을 외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자 상수 쓰면 돼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가 103키, 뭐 106키 이렇게 부르잖아요. 키가 100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스키 코드가 번호가 몇 개죠? 256개죠.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저 아스키 표에 있는 저 문자들이 키보드에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에 없는 문자가 저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뭘 못 쓰겠어요? 문자 상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쵸? 문자 상수는 키보드로 눌러줘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 저 널 문자 같은 경우에 널 문자라는 전원 문자는 키보드에 없습니다.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못 눌러요. 그죠? 그럼 문자 상수를 못 쓰겠죠. 그래서 그런 문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스키 코드를 표를 보고 채워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숫자들만 기억하세요. 0, 48, 65, 97. 근데 재밌는 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값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소문자와 대문자 거리를 한번 보세요. 각 크기 보면 32 차이가 납니다. 16진수로는 20, 10진수로는 32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6의 2배의 크기죠. 32만큼 차이가 납니다. 아시겠죠?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대문자 A를 소문자 A로 바꾸고 싶으면 대문자 A에다가 32를 더하면 소문자 A가 된다는 뜻이고요. 소문자 A를 대문자 A로 바꾸고 싶으면 32를 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자 변환 같은 거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문자에다가 32를 더하거나 32를 빼면 문자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스키 표를 구해놨고요. 사실 저 표가 잘 나중에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세계 표준이기 때문에 대충 배열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압축할 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계획해서 제가 자리 잡은 번호기 때문에 예,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공부하셔서 공부하신다기보다는 뭐 좀 더 좋은 기법을 구현할 때는 저 표도 한번 분석해서 예, 공부 한번 해보는 기회가 생기실 텐데 그 전까지는 뭐 외우거나 이런 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네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중간에 제가 물어볼 텐데 잘 기억하세요. 0, 48, 65, 97 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제가 진도를 너무 늦게 나가나요? 빨리빨리 갈까요? 제가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좀 천천히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생각할 시간 드리려고. 자, 아까 제가 잠깐 동영상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이 빌트인 데이터 타입은 많이 쓰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본 타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자료형을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유저 디파인드 데이터 타입은 사용자가 만들어 쓰는 데이터 타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조체, 뭐 배열, 뭐 공룡체 이런 것들 이용해서 사용자가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타입 디파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이런 용어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시험 치려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할 때는 뭐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 뭐냐, 유저 디파인드 데이터 타입은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할 때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정수형 자료하고 실수형 자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다루는 자료형이 있고요. 실수를 다루는 자료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능하면 정수형을 쓰는 게 낫습니다. 성능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매우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실수를 다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정수형으로 최대한 쓰는 게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럼 정수로 다룰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신체 검사하면 키 같은 경우 키를 딱 그냥 소수점 빼버리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69.5나 170.4랑 다 170이라고 이야기하면 170.4가 슬퍼하지 않겠어요? 그죠? 똑같은 값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억울할 수 있죠. 굉장히 거의 1cm 차이인데. 1cm 차이인데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키 같은 자료는 어떻게 해요? 저장할 때, 불러줄 때. 소수점 한 제짜리까지 불러주죠. 그죠? 억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불러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 180.2 이렇게 하면 그 숫자 자체가 실수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자료형을 선언할 때 플로트를 선택하죠. 실수값을 저장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데이터는 유효자리라는 게 있어요. 유효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어떤 데이터를 다루면 유효숫자라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아까 같으면 키나 몸무게 같은 경우에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쓰는 경우 보셨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판독이 안 돼요. 0.1mm까지는 판독할 줄 모르겠지만 0.01은 사실상 다 오차죠. 오차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보통 몸무게나 키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한 째짜리까지만 치지 그 밑으로는 그 기억을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 180.5라고 해서 이 값을 실수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0.5라는 유효 숫자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데이터는 곱하기 10을 하면 어떻게 돼요? 1805가 되는 거지. 1805가 되기 때문에 소리양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잽싸게 들어왔나 본데? 자, 끊기는 걸 봤는데. 예. 예, 요렇게 변환하면 우리가 실수로 써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정수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나중에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 뭐해서 보여주면 되겠어요? 내부적으로 연산하는 거 다 정수로 연산하고 보여줄 때 저 값을 10으로 나누어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개발자의 의지예요. 정수를 다루느냐 실수를 다루느냐는 개발자의 의지인 거지 무조건 그 다루는 값에 의해서 자료형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유효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효숫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유효숫자만 잘 고려하면 얼마든지 실수를 피해서 정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미 범위를 넘어서서 안 되죠. 할 수는 있어요. 그 64비트 변수 쓰면 되죠. 언더바 인트 64나 롱롱 인트 쓰시면 저거 다 저장할 수 있어요. 롱롱 인트면 가능하죠. 근데 굳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롱롱 인트를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 정도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쓰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건 뭐 32비트 머신이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면 당연히 32비트 정수가 제일 빠르고요. 64비트 모델이면 64비트 변수가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64비트니까 당연히 64비트가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할 때 64비트 머신은 64비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64비트 변수를 쓰는 게 제일 베스트 속도가 나오겠죠. 메모리 낭비는 좀 있을 수 있어도. 그래서 사실 아까 180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저 값도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정수값으로 바꿔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자의 의지니까 개발자가 잘 판단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수는 실수고 정수는 정수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그만큼 실수가 되게 부담이 큰 자료형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엄청 느려요.
정수에 비해서 엄청 느립니다. 자, 이제 C 언어가 제공하는 자료형들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은 이제 1바이트라고 하면 대표되는 용어가 바이트예요.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른 OS에서는 이제 타이니, 작다는 뜻으로 타이니라는 단어를 쓰는 데도 있지만 사실 가장 적합한 단어는 바이트죠. 바이트인데 C 언어는 이제 바이트라 하지 않고 캐릭터라고 이름을 정해놨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아스키 코드 표가 1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저장할 때 1바이트가 가장 적합한 크기인데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듣죠. 그릇을 정해놓고 그릇에 이름을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그릇이든 밥그릇이든 자기 원하는 데다 막 퍼가 담아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그릇 밥그릇 이야기 안 하면 자기 원하는 데다 다 담아 쓸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여기다가 이건 밥그릇이야? 이건 국그릇이야? 이렇게 이름 부여하면 여러분들 혼나지 않으려고 국그릇은 국 담고 밥그릇은 밥 담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네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건에다가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뜻은 그걸 지켜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선입견을 갖고 그 조그만 어린애가 국그릇에 국을 담고 밥그릇에 밥을 담아야 되는 게 용기의 용량 때문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시키니까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시키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겠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디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탓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야 문자를 1바이트에 넣어야 돼. 안 듣죠. 자기 마음대로 2바이트에도 저장하고 4바이트에도 저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뭘 하긴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캐릭터라고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캐릭터라는 뜻이 문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개발자, 이제 초보 개발자들이 봤을 때, 자료형이 문자로 돼 있으니까, 그 문자는 저기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캐릭터에다가 문자를 대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단어를 통해서, 그죠? 의미를 부여해서 개발자들이 또 올바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이름이 바이트가 아니라, 캐릭터로 바뀐 거예요. 예, 이야기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게 부작용이죠. 255를 넘지 않는 것. 1바이트잖아요. 캐릭터가 1바이트니까 255를 넘지 않는 걸 저장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인드 캐릭터는 지금 민기군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바이트만 크기 안 넘는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캐릭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자만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거를 이제 착각해서 자꾸 문자만 넣으려고 하는데 작은 데이터이면 캐릭터에 넣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작은 데이터를 저장하면 돼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범위 개념이 잘 없어서 아무 숫자를 막 집어넣거나 아니면 문자를 더 큰 숫자에 집어넣거나 더 큰 메모리에 집어넣거나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1바이트라는 크기의 자료형을 이름을 그냥 캐릭터라고 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문자만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문자를 넣는 게 가장 좋다라는 뜻인 거지. 문자를 넣는 게 가장 좋지만 꼭 문자를 넣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국을 조금만 먹어. 그럼 굳이 국그릇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밥그릇에 국 담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먹는데 굳이 큰 그릇 가져와서 거기다가 국을 담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름이 캐릭터라고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캐릭터에다가 문자를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럼 그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나이나 그 온도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프로그래밍은 뭐라고 했어요? 이 동영상 강좌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캐릭터가 1바이트 크기의 자료형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서 저 캐릭터 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진짜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여기 온도나 나이가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1바이트 안에 들어가는 자료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뭐 영상 보셨으면 또 아실 텐데 한번 언급해 보세요. 1바이트의 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모니터 이랬지. 민기는 입 다물세요. 자, 야 스탭들은 입 다물어. 자, 학생들 이야기하세요. 시험 점수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예외는 있을 수 있죠. 모든 시험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죠. 토익, 토플 이런 건 넘어가 버리겠죠. 그죠? 출석 번호도 조금 애매합니다. 출석 번호가 이제 뭐 큰 번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200명 넘어가거나 300명 넘어가면 될 수는 있고, 보통 학교 한 반에 요즘은 뭐 한 30명 되나요? 요즘 학교 한 반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가능하죠. 아,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분반 안 하고 전체로 다 한 번에 확 그래서 무슨 과도 아니고 무슨 뭐죠 학부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숫자 많지 않나요? 한 500명 되고 그러지 않나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출석이 이제 어떤 거에 따라 다르겠죠. 더 쉬운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무 어려운 거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몇 시 몇 분 몇 초 다 캐릭터입니다. 월도 캐릭터고요. 그죠? 일도 캐릭터고요. 키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수점 한 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커지겠죠, 값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곱하면 천 단위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난장이가 아닌 이상 예, 안 되겠죠? 혹시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결국은 프로그램. 왜냐하면 프로그램 하라고 시키면 모니터만 보고 멍하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문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 자체가 안 돼 있으면 프로그램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진짜 스스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사실 이런 게 제일 힘든 게 방금처럼 1바이트 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일 힘든 표현이에요.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반대로 하는 게 더 쉽죠. 실제로 쓰는 여러분들이 일상에 쓰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자료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긴 하죠. 아직 지금 한 개밖에 안 배웠으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오늘 오면서 쓴 차비, 그죠? 교통비, 자료형이 뭐야? 뭐 이렇게 묻는 거죠. 한 달 용돈, 자료형이 뭐야? 너 전화번호, 자료형이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연습하면 훨씬 쉽습니다. 끼워 맞추는 것보다 있는 걸 갖고 바꾸는 거. 그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런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들 친구 수,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친구 수, 누구는 캐릭터고, 누구는 숄트고, 롱까지 가는 사람은 잘 없겠죠. 친구 수가 롱까지 가면 뭐 연예인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캐릭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겠죠. 아무튼 저처럼 이제 블로그 뭐죠? 그 이웃 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유튜브 팔로우 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죠. 그쵸? 뭐 이런 걸로 그 연습을 좀 하시면 아무래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캐릭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short 인테저. 그러니까 short 인테저가 만약에 인테저라는 자료형이 있는데 이 인테저가 두 개인 거예요. short가 있고 long 인테저, 긴 인테저와 짧은 인테저. 그죠? 왜 short, long 한다고 했어요? 제가 동영상 강좌에 나오죠? 벌써 그래 됐네. 예, 가득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메모리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관습적인 거예요. 그죠? 4바이트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4바이트는 길고 2바이트는 짧기 때문에 용어가 short, long 이렇게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short는 16비트고요. long은 32비트입니다. 그래서 16비트 인트는 16비트니까 unsigned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2에 16승 65,536가지. 그러니까 0에서 65,535까지가 인트 범위고요. 부호가 없다고 쓰면 마이너스 32768에서 32767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외우려고 안 했거든요. 너무 오랜 기간 프로그램 하면 다 외워집니다, 숫자가. 그만큼 많이 보면 외워지니까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정확하게 저렇게 아실 필요 없고요. 대충 범위만 알면 됩니다. 그죠? 65,000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돈으로 기억하면 잘 안 까먹잖아요. 아까 255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작은 단위니까 누구나 다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5,536 이거는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65,000원 이렇게 기억하세요. 좋지 않습니까? 65,000원 하면 괜히 돈 생기는 것 같고 기분 좋지 않나요? 65,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호 없다, 부호 있다
그러면 이제 32,000원. 그죠? 32,000원.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65,000원과 32,000원. 돈으로 기억하면 잘 기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돈으로 기억하시면 금방 기억합니다. 그쵸? 자본주의죠. 자, 그 다음에 롱인트가 나옵니다. 롱인트는 사인드 롱인트와 그죠? 언사인드 롱인트가 있고요. 4바이트 크기 때문에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저도 돈 못 내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죠. 아까 그랬죠. 돈으로 이용해서 얼마냐? 언사인드 롱인트는 42억. 제가 로또 이야기 했잖아요. 로또 42억. 그죠? 사인드는 21억. 반이니까. 그 금액을 생각하시면 돼요. 4억이 아닙니다. 42억입니다. 그죠? 42억, 21억.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값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롱롱인트 가면 거의 이런 개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값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천문학 하시는 분들 말고는 사실 4바이트를 넘어가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인구도 안 넘어가요. 중국 인구도 아직 42억 20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 세계 인구라면 넘어가겠지. 전 세계 인구 하면 넘어갈 텐데,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막 40억 단위를 넘어가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숫자 중에 42억을 넘어가는 숫자가 있나요? 돈 말고요. 백만장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42억 넘어가는 숫자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시는 숫자 중에. 야, 야, 민기, 조용히 해. 조용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야, 특정할 수 없잖아. 모기개체수를 어떻게 특정해. 야, 세균수라고 해라. 대장에 있는 세균수. 야, 50억 넘어갈 거다. 저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40억 넘어갈 만한 거. 잘 없을 거예요. 거의 억지로 찾아내지 않는 이상은 실 데이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2바이트 범위 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숫자 큰 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인테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속도 때문에 그렇게 써요. 인테저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당연히 32비트 머신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할 때는 다 32비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64비트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32비트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제일 속도가 빠른 타입은 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롱 타입이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되죠. 숄트 타입은 공간은 적게 쓰나 스피드는 32보다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2비트 기계라는 게 32비트 단위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16비트씩 잘라 쓰게 되면 당연히 성능 저하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리는 적게 써도 성능 저하는 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랑 동작 성능이랑 메모리 효율은 다른 이야기예요. 서로 반대로 갑니다. 메모리를 많이 쓸수록 성능은 더 좋아지죠. 더 좋아지죠. 그래서 무조건 그렇다고 막 낭비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제가 최대한 메모리를 아껴 쓰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MFC에 들어오면 제가 메모리 펑펑 쓰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능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충격적인,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알고리즘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나중에 MFC나 저 뒤에 가서 나중에 공부를 더 하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충격적인 거 나옵니다. 알고리즘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성능을 내는 그런 방식들이 메모리를 쓰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이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현실적으로 이제 개발자들이 쓸 때는 조금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정수를 표현하는 자료형이 캐릭터하고 인트로 나눠지고요. 캐릭터는 1바이트, 인트는, 숄트 인트는 2바이트, 롱 인트는 4바이트 이렇게 나눠지고, 부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인드, 언사인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자료형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료형이 두 가지밖에 없죠. 캐릭터와 인트. 그죠? 범위는 조 범위대로 되어 있습니다. 42억과 21억, 그 다음에 65,000원, 32,000원, 256원, 그죠? 128원, 너무 땅에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는 100원, 그죠? 예.
이렇게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표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쓰다 보면 외워집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져요.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C 언어가 다루는 자료형이 이 정도 있다. 그리고 캐릭터라는 용어와 인트가 나온다. 그죠? 사인드와 언사인드가 나온다. 그리고 short와 long이 나온다. 이런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사인드 short int 있죠? 저도 수십 년 동안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short signed int라 적어도 됩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20몇 년간 저걸 바꿔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렇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저렇게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번에 테스트 한다고 바꿔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컴파일러는 저 순서 바꿔도 잘 알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저 세 개가 다 있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아까 이야기했던 9시가 됐기 때문에 잠시 끊고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인코딩 되는 동안 쉬었다가 요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할게요. 영상 끊고.